네,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여행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설 연휴에 정부에서 16조 원 규모의 자금을 푼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원래 예년 같은 경우에 명절이 되면은 일본인 관광객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 뉴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한국인 관광객이 외국에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여행주에 직접적인 수혜를 줄 것인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뭐 다른 여타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나 둘 다 아무거나 한 개가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잡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지금의 대외적인 변수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당연히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절을 놓치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종목 관계를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투어 같은 종목군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온다고 보시는 게 좋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과 어느 정도 기관권에서 먼저 냄새를 맡고 난 다음에 지금 접근하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시세를 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꺼지기가 사실상 힘들죠. 그만큼 어느 정도 수급적인 집중도가 조금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중국 춘절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조금 더 부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해외여행 출국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연령대별 통계 자료를 봤더니 발권 인원, 그러니까 티켓을 끊으셨던 분의 절반은 20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국내 20대 여성이 그렇게 많은 여행을 나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또 반면에 좀 씁쓸해지는 뉴스는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 재정절벽이죠. 국내에서 재정절벽에 내몰리는 20대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거 살펴보면은 사실 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행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은 하나투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요즘 장 속에서 키워드가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는 주로 홈쇼핑 업체들의 시장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전망은 양호할 것이다라고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이 홈쇼핑 관련주들 전략을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현 시점에서.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한번 보시더라도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TV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날씨가 추워지면 시청률이 조금 오른다고 하죠. 이데일리 TV도 조금 올랐다고 하던데요. 일단 뭐 농담삼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뭐 지금 어제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은 어느 정도의 소비 심리 자체가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100일을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이면 낙관적이다. 그리고 그 100 밑으로면 어느 정도 비관적인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수치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홈쇼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주문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보더라도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어느 정도 대부분 다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계속적인 신고가의 흐름을 나타낸다는 게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아무리 추워지더라도 우리가 의식 그만큼 먹는 거나 아니면 입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홈쇼핑주가 지금 호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인 것을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선 방송사에 대한 송출 수수료를 홈쇼핑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한쪽에 채널이 몰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채널 자체에 골고루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수료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부담이 조금 완화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진 추이 자체는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기관의 리포트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다 하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홈쇼핑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홈쇼핑 관련주들이 뜨면서 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기존 유통업종 중에서 뭐 백화점 관련주들에 네.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뭐 한 개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지 3벌에 37,700원 광고를 하는 거는 홈쇼핑이죠.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지금 홈쇼핑이라고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백화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 당연히 빈익분 그리고 뭐 부익부가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백화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부자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산층이라고 하죠. 중산층 자체가 지금은 몰락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매출 자체가 잡히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그만큼 편리하다는 거죠.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게 우리가 나타났는 게 일단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PC 게임을 보실 때도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당연히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홈쇼핑주가 그 백화점주들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한투자로 떠오르고 있는 소셜 커머스와 홈쇼핑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제 여동생도 사실은 홈쇼핑이나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화장품을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만큼 아마 여자분들은 그 홈쇼핑을 통해서 화장품 같은 것들 많이 사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 오늘 언급해 주신 것들 보면은 GS 홈쇼핑과 CJ 홈쇼핑 이렇게 두 가지를 종목에 네.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두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좀 탑픽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뭐 일단 GS 홈쇼핑 그리고 뭐 CJ 홈쇼핑 그 두 개가 가장 화두가 되고 가장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뭐 저도 자세하게 홈쇼핑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는 GS 홈쇼핑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가를 나타내는 종목군은 당연히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기관에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이런 GS 홈쇼핑이 좀 더 유난하게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에서 한번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지금 차트를 잠시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거래량 측면에서 한번 보셨을 때도 하단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몰렸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올라가기에는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겠고요. 대신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지금 거래량이 분포가 돼 있죠. 그만큼 편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GS 홈쇼핑이 좀 더 유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홈쇼핑주 관련 같은 경우에는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잖아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고가 부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 편입 가격적인 부담은 없다고 보시나요? 네, 있겠죠. 당연히 네. 네, 신고가를 가는 네. 종목군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4분기까지만 보시는 게 아니고 1분기 그리고 장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면 홈쇼핑주가 괜찮다는 거죠. 그만큼 앞서서도 장효빈 대표님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뭐 소셜 쇼핑이라든지 네, 소셜 아니면, 커머스. 예, 소셜 네. 커머스 이런 네.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의 성장성을 한번 보신다면 당연히 고성장은 된다. 하지만 지금은 고평가 논란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경쟁 체제만 어느 정도가 벗어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게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인 목표치를 가지시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치 그리고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시고 3월 그리고 4월까지 홀딩 하신다면 충분히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속 시원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분석이었는데 일단 이상로 대표님의 속 시원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네, 뭐 홈쇼핑 관련주에 네. 대해서는 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네. 것 같아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앤뉴스 이상로 대표와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